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내가 이룬 성과, 모은 재산, 자녀가 거둔 결실들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는 해주지만 속으론 어쩔 수 없이 질투심이 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자랑해도 이것만큼은 죽기 살기로 숨겨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 자랑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잘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지혜로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천박해 보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나 투자로 크게 성공했다면 당연히 자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걸 해냈으니 마음 한편엔 뿌듯함도 크겠죠. 하지만 돈 자랑을 시작하는 순간 주변 시선이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나 재벌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보여줄 때 대다수는 아예 다른 세상이라 생각해서 크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친한 친구가 나 투자로 큰 돈 좀 만졌어 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어떠신가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비교 가능한 대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태도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겉으론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고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을 품는 사람입니다. 특히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주식 투자가 잘 된다거나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자랑을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벼락거지가 된 듯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들은 마치 나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 행동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 돈 좀 이용해 볼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기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돈을 빌려달라거나 위험한 투자 정보를 건네며 접근해 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저 역시 막 50대에 접어들었지만 10년 넘게 함께해온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아내들까지 서로 알 정도로 돈독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친구가 돈 자랑이 너무 심해지면서 모임에 갈 때마다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잘 됐네, 축하해라며 웃고 넘기려 했지만 이젠 차라리 모임에 안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더 심각한 건 돈 자랑을 하던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며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랜 친구니까 도와주자 싶어 돈을 빌려줬다는데 그 뒤로도 직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 급히 투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면서 계속 연락했다고 해요.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 계속 그 친구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 내 주머니만 노리는구나 싶었나 봐요. 결국 이 돈 자랑 때문에 10년 넘게 이어진 모임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자랑은 처음엔 기분 좋은 우쭐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물론 나보다 사정이 나은 사람에게야 자랑을 해도 애교나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컨대 상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 성취를 뽐내거나 배움의 기회가 적은 이들 앞에서 지식을 내세운다면 재능을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천박하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늘 상황에 맞춰 말과 행동을 가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태도야말로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사는 감추어야 불어난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돈 자랑은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자랑보다는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나를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식이 잘 나가면 내가 잘 나가던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껴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자식이 기특하고 대단해도 자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 우리 애는 대기업에서 연봉이 얼마다. 우리 딸은 해외 유학 가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같은 말들이 끝없이 이어지면 자녀 문제로 소갈이하는 사람들에게 씁쓸함과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혹여나 아이가 실수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때 부모 체면도 크게 구겨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랑해 놓았는데 정작 본인도 몰랐던 아이의 실패나 고민이 드러난다면 자랑했던 만큼 더 큰 비난이나 실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10년 된 모임에 자식 자랑이 유독 심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머리가 비상하다고 자기를 닮아서 키도 크다고 떠벌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은 40이 넘도록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결혼도 못 하다가 결국 애 딸린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사고를 쳤지 뭡니까? 그 뒤로 모임 사람들은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하더니 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 자랑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만 바라봤을 텐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났어라고 떠벌려 놓아서 그런지 도대체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럴까 하고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나친 자랑이 체면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상황 역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옆에 앉은 누군가는 자식 문제로 밤낮 없이 고민 중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뜻대로 안 풀리는 자녀의 진로에 속을 태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단한 성취를 해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과도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자식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게 우선 아닐까요? 자식에게 필요한 건 부모의 과도한 자랑이 아니라 공감과 응원이니까요. 자식 자랑은 딱 한 번만 하세요. 그게 자녀와의 관계도 지켜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우정도 해치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타고난 것은 자랑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 내세울 게 없어 보입니다. 예컨대 좋은 외모나 탁월한 운동신경, 타고난 머리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있다면 스스로도 뿌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말 그대로 운 좋게 받은 자질을 과하게 뽐내면 주변 사람들은 그거 말곤 보여줄 게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때 본인의 월등한 유전자를 자랑거리로 삼아 어딜 가든 늘 자기 집안은 대대로 머리가 좋아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대단하네라고 놀라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의 매력이나 실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니 사람들은 점점 지겨워했습니다. 결국 타고난 거 말고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만 심어주게 되더군요. 또 모든 사람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조건에서 살아가죠. 이런 상황에서 타고난 것을 자랑한다면 대다수는 열등감과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타고난 걸 자랑하는 건 순간 우쭐해져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결국 발등을 찍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덕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쌓는 것이다. 한순간의 우월감에 집착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풍요로워 보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술 잘 마신다는 자랑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덤 파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술판의 여장부라고 불릴 만큼 술에 강했습니다. 원래는 모임에서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소심했는데 술만 들어가면 성격이 확 달라져 시원시원하게 잔을 비우곤 했죠. 별명도 싫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존재감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술 기운 덕분에 주목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더군요. 하지만 과음으로 크게 탈이 나 병원 신세를 진 뒤 비로소 술부심이 자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히 취중 실수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면서 회사 생활도 한동안 곤란해졌다고 해요. 과거 우리 젊었을 때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외향적으로 보여 유리하다라고들 많이 했지만 요즘은 술이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많이 줄이는 추세죠. 생각해보면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가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 무리하게 마시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술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도 술부심을 부리다가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은 사례를 주변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과음이 반복되면 건강뿐 아니라 인간관계, 직장생활까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결국 난 술이 세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내 몸과 평판을 스스로 파괴하는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컨디션을 지키면서 기분 좋게 자리를 마무리하는 태도가 진짜 멋진 모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옛날 시절 자랑하지 마세요. 현재가 더 초라해 보입니다. 알았대는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라는 말로 과거 전성기 성공담을 늘어놓는 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고 자랑할 부분도 많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거만 못하다면 결국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회포를 풀고 싶어서 그때 내가 참 대단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안쓰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신사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잘 나가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IMF를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입니다. 현재랑 과거 자신의 모습이랑 괴리감이 느껴졌는지 지금 삶이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대요. 가족들이 취미 모임에도 나가보시라 권했지만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런데 나가는 게 말이 되냐며 집에만 계셨대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현재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MF 이후에도 작은 공사 일을 하면서 자녀들 다 키워내셨고 나름대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스스로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고집하다 보니 현재의 작은 행복도 느끼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공자는 지나간 일에 얽매여 새로움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성취가 아무리 빛났어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그건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차라리 과거 왕년 자랑을 할 바에는 앞으로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과거가 화려했든 아니면 실수투성이었든 그것은 오늘을 비추는 밑거름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지금과 앞으로에 있으니까요.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각자의 때에 아름다웠고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현재의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앞으로는 이렇게 라는 말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면 그건 대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거나 얻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부자들은 재산을 자랑하지 않고 진정한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의 지혜를 뽐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자식이 훌륭해도 어떤 놀라운 재능을 타고났어도 술을 잘 마시거나 과거가 찬란했어도 그 자랑이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꽃이 화려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열매가 무거울수록 가지는 아래로 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랑이 나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겸손과 지혜로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